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문화 2019학년도 실시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6번부터 19번 문제까지 문제풀이를 선생님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이거 시험 치른 3학년 학생들이 몇 명 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너무 좀 힘들었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여러분들 최소한 뭐 도표 통계 구성 문제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문제당 한 50초씩은 풀어야 됩니다.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빨리빨리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연습을 실전처럼 하셨으면 좋겠네요. 문제 푸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자실판으로 이동해서 16번부터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전자실판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 전자칠판으로 왔습니다.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회집단 또는 사회조직 AB를 질문 가나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가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이익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익사회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족은 이익사회가 아니죠. 가족은 공동사회죠. 가또지, 가족, 친족, 민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거는 이제 공동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익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 종친회, 뭐, 전주 이씨, 광산 김씨, 추계 추씨,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같은 성실끼리 만든 모임, 이거는 이제 이익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가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거는 1차 집단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1차 집단인가 이게 물어봤을 때 1차 집단은 가또지 이렇게 대부분 분류가 되거든요.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가족, 친족, 민족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근데 A에는 이제 회사가 들어가면 맞겠죠. 회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회사는 여러분들 2차 집단이죠. 그래서, 아니고, B에는 또래 집단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B하고 A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A가 시민단체라면, A가 여러분들 시민단체라면, 가에는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는 이제 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봤고, 나에는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 이거는 이제 공동사회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 맞죠? 그쵸? 공익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이고 공동사회는 아니죠. 공동사회는 가또치 자연 발생된 그런 집단을 공동사회라고 하죠. 근데 시민단체는 의도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익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B가 회사 내 동호회. B가 회사 내 동호회. 회사 내 동호회라면 가에는 공통의 이해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인가? 그러면 얘가 돼야겠죠. 그쵸? 자발적 결사체니까.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야.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조직 멤버들이 놀려고 만든 조직이죠. 그러니까 B가 회사 내 동호회라면 가에는 공통의 이해 관심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얘라고 해야 맞겠죠. 그치?
그리고 나에는 공식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인가? 가 들어가면 이거는 맞죠. 그쵸? 이거는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앞에 게 틀렸으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A가 기업의 노동조합이고, 자, A가 기업의 노조, 그 다음에 B가 대학 총동창회. 정답은 아까 3번이었죠? 총동창회라면은 가해는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가? 이게 들어가면 노조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죠. 사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결사체. 이익집단이라고 하죠. 이익단체. 대학 총동창회는 뭐 굉장히 규모가 큰 동창회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창회가 이게 뭐 그냥 작은 동창회 있죠. 작은 동창회는 이제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라고 이제 친목단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뭐 체계화 돼가지고 굉장히 막 엄청나게 커졌어. 그래가지고 그 지부 막 지방에 지부가 있고 회장, 총무, 그리고 뭐 감사도 받고 여러 그런 그 공식 조직의 특징이 이제 보통 나타난다는 거죠. 대학 총동창회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부터 틀렸고, 그리고 이제 나에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 이거는 1차 집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1차 집단은 가또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친족, 민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동네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노조가 1차 집단 아니요. 이건 맞아. 그쵸? 근데 대학 총동창회가 1차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치? 그냥 친목단체, 동아리, 동호회는 1차 집단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1차 집단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리고 이거 틀리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서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보 이용의 시 공간적 제약성이 B, C에 비해 제약이 크대. 그러면은 A는 여러분들 농업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산업 비중이 C에 비해서 낮다. B하고 C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둘 중에 하나인데 2차 산업 비중이 C에 비해 낮은 거는 이제 B는 정보사회가 되겠죠? 이거는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C에 비해서 직업의 이질성이 높다. 직업이 서로 다른 건데 농업사회에서는 다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C에 비해서 직업의 이질성이 여러분들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B는 A에 비해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B는 A에 비해서 결합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농업사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가정과 일터가 이게 분류가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A는 BC에 비해서 비대면적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농업사회는 얼굴을 대면하고 대하는 경우죠. 전부 다. SNS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면적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은 거고 비대면적 의사소통의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낮다. 그렇게 되면 틀렸고, 3번은 A는 BC 3번 틀렸고, 4번은 C는 A, B에 비해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낮다라고 했는데,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산업사회가 대규모 조직이 많았으니까 산업사회가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 그 다음에 농업사회. 농업사회에서는 아예 공식 조직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C는 A, B에 비해서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없고 제일 높죠. 그러니까 틀렸죠. 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비중이 B에 비해 높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치? 다품종 소량 생산 비중은 오히려 정보사회에서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생활 수준, 최소 생계비 이하에 못 미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 A는 절대적 빈곤, 그리고 B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비가구로 분류한다. 이거는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B가 되고요. B는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이하 못 버는 사람들,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2분의 1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상대적 빈곤이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하다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죠. A,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라고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이거는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해당하는 가구는 A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겹쳐 있죠? 뭐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있어.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뭐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제 뭐 밑에 있는 사람들, 150만 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저 생계비가 뭐 예를 들면 12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A라고 했고 이제 B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절대적 빈곤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죠, 서로.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가구는 A이기도 하죠. 그렇죠.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이 구간이 상대적 빈곤에 포함되어 있죠. 절대적 빈곤이. 그래서 더하면은 중복이 되잖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 빈곤율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지금 이 케이스죠. 중위소득 2분의 1의 최저생계비가 지금 이게 최저생계비야. 이건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죠. 못 미칠 경우에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 가구에 포함한다.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절대적 빈곤 여기가 A고 지금 이게 B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B에 해당하는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처한 가구는 모두 A에 포함되지 않죠. 지금 이 구간은 이 절대적 빈곤 구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상대적 빈곤이기만 한 구간이니까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8번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라보는 관점, 이런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명목록 실제론이고, 이 사회문화 시험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오면은 기갈래상 물어보는 건데,
현대사회는 높은 전문성을 지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인재를 적재적 소스에 배치하고 아무튼 교육의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갑은 기능론이 되겠고요. 을은 여러분들 계층 재생산,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 이것은 이제 갈등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교육이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는 보지 않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회 이동이 가난한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1번 틀렸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의미 부여, 그쵸? 의미를 부여하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니고요.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교육과 위계적인 직업 구조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멀죠. 갈등론에서는 교육은 오히려 사회 통합, 이 사람은 어쨌거나 갈등론자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사회 통합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가정 배경의 교육적 성취 차이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 그렇죠. 부잣집 애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 애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또 가난해지고, 지금 그게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을의 관점은 모두 교육적 성취에 따른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배분을 정당하다고 본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갑은 그것이 이제 정당하다고 보겠죠. 기능론자니까. 근데 을은 교육적 성취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차등 배분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유리한 게임이 교육이니까, 부자들한테 유리한데, 부자들한테 유리한 그 게임을 통해서 희소 가치가 차등 배분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